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등을 앓아왔습니다. 골수종 진단을 받은 지난 8월 이후 전 대통령은 몇 달 사이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척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등 외모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는 의료진의 요구와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알약으로 된 항암제를 복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이 넘은 고령의 병세가 위중함에도 지난 8월 9일 전남 광주까지 불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호흡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재판부는 전 대통령에게 호흡이 곤란하냐고 묻기까지 했고,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해서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대신 대답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장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그 당시에 보도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23일 연희동 자택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전 대통령은 생전에 건강한 눈,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그날을 맞고 싶다. 나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등에 따른 죄를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조화를 보내거나 조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 전 대통령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는 유럽 방문 준비를 구실삼아 직접 조문을 가지 않고 비서실장을 보내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보내온 조전을 유가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상대국 대사들의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공색간 답변을 해서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의사였는지 외교부의 업무 착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매우 민망스러운 꼴이 됐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잊으셨습니까?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1년 12월 북한에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을 가겠다며 정부 당국에 방북 허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두환 두 분도 재임 기간 동안 물론 과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공적을 쌓은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원수의 혈통 아들입니다. 자나깨나 무력 적화 통일의 기회만 엿보고 있던 적의 수괴 아닙니까? 적의 수장이 죽었을 때에는 평양까지 가서 직접 조문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방북 허용을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살아있는 우리 대통령 두 분은 생으로 얼고 감옥에다 넣더니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에게는 조문도 안 가실 뿐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조화를 보내거나 조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까지 밝히시다니 너무 심하고 야멸차지 않습니까? 요새 인터넷에서는 어린아이를 기른다는 한 젊은 엄마가 광주 민주화 광장에 있는 전두환 동상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아무 때나 매맞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울면서 시청에 항의 전화를 거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뿅망치로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구두를 벗어서 얼굴을 뭉개는 치욕을 주도록 만든 치욕의 동상을 보며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에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무서움을 금할 수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광주 토박이라는 그 젊은 엄마는 광주는 5.18이 법이냐? 광주는 5.18 유공자들만 사는 땅이냐? 당신들은 자식을 안 기르느냐? 자식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느냐? 광주에 사는 것이 창피하고 무섭지 않으냐? 왜 광주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으냐? 하고 숨 쉴 틈도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거나 심심할 때 실컷 욕하고 때리라고 세운 치욕의 동상이 전두환 동상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역사책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누가 치욕의 동상으로 서서 수시로 얻어 터지고 욕먹고 조랑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대통령을 꼽는다면 전두환은 박정희에 이어 두 번째로 손꼽히는 업적을 쌓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부터 88년 사이에 세계 1위의 고도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 적자 구조는 무역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됐습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 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서 1990년대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터넷 전자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돼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민주화의 주력 부대가 됐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됐던 겁니다. 언론인 조갑재 선생은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서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 성장과 흑자를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 숙연한 마음이 돼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